그가 말고삐를 끌고 나와 안장을 고정할 때 발을 딛고 올라선 내 허벅지 안쪽으로 가죽이 깊게 말려 들어왔고 양손으로 잡은 허리를 안쪽으로 밀며 균형을 잡아주던 순간 뒤에서 한번 천천히 끝까지 들어온 느낌이 허리 아래에서부터 퍼졌으며 가죽에 눌린 채 그대로 말 위로 밀려 올라갔을 때 양다리 사이로 접힌 천 사이에 남은 감각이 엉덩이 안쪽을 꾹 누른 채로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사는 63살 한미경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승마장에 처음 도착했던 날, 마구간 옆엔 먼지가 조금 날리고 있었고, 말들은 울타리 너머 조용히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마리는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나무 울타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말보다 먼저 그 말을 끌고 있는 남자의 팔과 손에 시선이 멈춰 있었습니다. 팔소매를 접어 올린 그가 고삐를 매만지며 물을 뿌리고 있을 때 가죽 장화를 신은 발끝은 땅에 소리 없이 박혀 있었고 그가 물통을 들어 말 옆구리를 쓸어내리는 순간 젖은 천이 닿는 위치와 그의 손이 스치는 방향이 말의 몸에서 내 몸 쪽으로 옮겨지는 느낌처럼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고 나도 별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가 말 한마디 없이 안장을 내밀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동자 안에 말이 아니라 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말에 올라탈 때 그는 내 허리를 한 번에 감아 올렸고 가죽 안장이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며 두 다리 안쪽으로 눌리는 느낌이 그대로 안쪽 깊숙이까지 전달되었고 나는 무릎 안쪽에 닿은 손등의 온도를 끝까지 내려보내며 올라섰습니다. 안장에 앉자 말은 살짝 움직였고 그가 등 뒤로 돌아가 안장끈을 조이는 동안 나는 허벅지 안쪽으로 조여드는 힘과 엉덩이 아래 깔린 가죽이 밀려오는 느낌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장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발등 위로 손을 올린 채 천천히 고삐를 당겼으며 그 움직임에 따라 말이 한 번 몸을 흔들 때마다 나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다리를 조이고 그 조여진 사이사이로 가죽의 압력과 손의 체온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훈련은 오래가지 않았고 내 몸은 말에서 내린 뒤에도 땅을 밟지 못한 것처럼 가벼워졌으며 허벅지 아래 눌린 부분은 감각이 남아있는 채로 5단에서 조금씩 젖어 있었고 안장끈을 풀던 그의 손이 무릎을 지날 때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그대로 몸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와 장화를 벗는 동안 그는 내가 있던 자리 위에 안장을 다시 얹으며 말없이 뒤를 정리했고 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걸음과 장갑 벗는 소리와 말의 숨소리보다 먼저 울려오는 체온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몸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말의 무게도 아니고 안장의 흔들림도 아니었고 그가 허리 아래 받쳤던 손의 압력과 두 다리 사이로 들어온 한 번의 깊은 밀착이었습니다. 승마장에 도착했을 때 마구간 옆 풀더미는 말들이 다 밟고 지나간 흔적처럼 넓게 퍼져 있었고 안장은 미리 걸어두었던 것처럼 준비된 채로 울타리 옆 말 한 마리 앞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끌고 나왔고 나는 장화끈을 조이며 그 뒤를 따라 말 옆에 섰습니다. 고삐를 잡은 손이 그대로 내 손에 닿았고 서로 손가락 끝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는 내 허리 옆에 발판을 밀어넣고 말없이 손을 내밀어 나를 말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안장 위에 앉는 순간 허벅지 사이로 접힌 가죽이 쓸리며 안쪽을 밀고 들어왔고 그가 허리를 낮춰 등 뒤에서 말의 끈을 조이자
엉덩이 아래 눌리는 압력과 함께 그의 팔이 허벅지 옆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무릎 안쪽에 스친 그의 손등은 고삐를 매만지던 손의 열기가 그대로 남은 듯했고, 나는 다리의 간격을 조여 자세를 고정한 채 가죽 위로 전해지는 말의 움직임보다 허리 아래 남아있는 손의 흔적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말에서 내린 뒤 그는 물통을 가져와 말의 등줄기를 닦았고, 나는 울타리 안쪽 그림자 밑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말이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와 작은 수건을 내밀었고, 나는 그걸 받아 손끝을 닦았으며 손바닥 안쪽에 아직도 남아있던 감각을 젖은 수건으로 지우듯 문질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수건을 무릎 위에 놓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그가 다시 돌아서 걸어가는 동안 등 뒤로 물 마르는 냄새와 땀 젖은 가죽 장화의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승마장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하면 이미 말이 묶여 있었고, 안장은 말의 등 위에 걸려 있었으며, 그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울타리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에 오르기 전 그는 내 허리를 받치고 다시 손을 안쪽으로 밀어주었고, 나는 가죽이 접히는 소리와 함께 말이 흔들리는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말 위에서 몸을 세우자 그는 내 등줄기를 따라 손바닥을 눌러 각도를 잡아주었고, 나는 몸이 말에 흔들리기보다 그 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내 장화 위로 무릎을 꿇고 허벅지 아래 장화끈을 풀었습니다. 그때 손등이 장화 안쪽을 지나며 종아리와 무릎 안쪽까지 한 번 쓸고 갔고, 나는 그 움직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마구간 뒤편, 그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있다 가셔도 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울타리 뒤 안장 옆에 앉았고, 그는 안장을 옮겨 나란히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이 내 허벅지 옆에 닿은 채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등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은 닿지 않았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이 가까워지고, 나는 몸을 밀지 않은 채 말없이 다리 위로 수건을 덮었습니다. 안장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내 허벅지 안쪽에는 말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 천천히 퍼져 있었습니다. 말을 마구간 안으로 데려다 놓은 뒤 그가 물통을 들고 돌아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벤치에 앉은 채 가죽 장화를 벗고 있었습니다. 장화끈을 풀다 보면 무릎 아래가 저릿하게 당기고, 허벅지 안쪽엔 말 위에서 조여들었던 가죽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땀은 속옷 아래로 스며들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호흡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말없이 장화를 벗겨내듯 양손으로 다리를 감싸며 장화 안쪽에 낀 손을 천천히 뺄 때 그 손이 종아리를 지나 발목 안쪽까지 닿아 있었으며, 그 움직임은 정리보다 천천히 감기는 동작이었습니다. 나는 다리를 모은 채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는 손에 들었던 수건을 무릎 위에 얹어준 뒤 그 옆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등을 기대었습니다. 마구간 뒤편은 조용했고 바람도 거의 멈춰 있었으며, 땀이 마르지 않은 옷 사이로 스며든 감촉만 계속해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나는 말없이 기대었으며 손끝이 어깨뼈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옷감 사이로 들어온 손의 방향이 천천히 갈비뼈 아래까지 내려가
허리와 등줄기 사이에 남아있던 열기를 덮었습니다. 나는 그의 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고개를 숙였고 그가 허리를 낮춰 내 옆으로 팔을 넣으며 다리를 살짝 벌려 몸의 각도를 맞춰 올릴 때 안장에 눌렸던 내 허벅지 사이가 다시 열리며 그의 허벅지가 다리 사이로 밀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안쪽을 지나 속옷 가장자리에 닿았고 나는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려 그 손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천천히 안쪽으로 조였습니다. 말의 숨소리는 울타리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고 가죽 위에 앉은 우리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그의 손이 속옷 안으로 천천히 들어와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해 중심까지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 천을 밀어내듯 옆으로 젖혔고 따로 벗기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채 손끝으로 안쪽을 한번 훑었습니다. 젖어 있는 감촉을 확인하듯 손바닥으로 눌렀고 나는 허리를 들어 그 위에 몸을 걸치듯 움직였으며 그의 손이 등 뒤를 눌러주며 몸을 천천히 눕히자 나는 그 옆으로 다리를 벌려 허벅지 사이에 그가 들어오는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낮춰 몸 위로 올라왔고 속옷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채 허벅지 중간쯤 걸려 있었으며 그의 중심이 내 안쪽을 가만히 누르듯 움직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끝까지 들어왔고 나는 안장이 밀리듯 엉덩이 아래가 깊이 눌리는 느낌 속에서 다리를 감아 올려 그를 더 밀착시켰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땀이 섞인 옷 사이로 피부가 마찰되며 하나씩 서로 밀착하는 감각만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밀어 넣을 때마다 내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쪽에 눌리는 압력이 더 깊어졌고 속에서 빠져나가려던 숨은 한 번에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말 위에서 중심을 잡듯 나는 팔로 그의 등을 감아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고 그는 허리를 조금 더 깊게 넣으며 몸을 완전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자 내 안쪽은 젖은 소리와 함께 그의 중심이 빠져나올 때마다 공기 대신 눌림이 채워졌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쪽까지 밀어 넣은 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남았고 몸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 그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등 아래로 흘러내린 땀과 안장에 스며든 체온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에 걸려있던 수건은 밤새 그대로였고 속옷은 허벅지 중간쯤 당겨진 채 말리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바닥에 깔린 매트는 몸의 열이 식으면서 눅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다 입고 말없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 뒤 묻지 않고 묻히지 않은 채 눈을 맞추지 않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말은 이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는 고삐를 정리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으며 나는 그 옆을 지나쳐 마구간 바깥으로 걸어 나왔고 볕이 든 풀 위로 걸어갈 때 허벅지 안쪽에 닿은 바람이 밤사이 열기로 젖어 있던 자리를 지나며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승마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늘 하던 것처럼 말에 안장을 올려놓고 있었고 나는 그 옆을 지나치면서도 전날의 일이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듯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태웠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삐를 건네주었으며 나는 등줄기를 곧게 세운 채 안장 위에 올랐고 말은 울타리 밖 모래 위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에서 걷고 있었고 나는 움직이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몸의 흔들림이 가죽과 살 사이를 따라가는 속도를
바로 뒤에 있는 그의 눈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오래가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말에서 내린 뒤 장화를 벗고 벤치에 앉았으며 그는 말 옆구리를 닦는 동안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나는 말없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채 햇볕에 말라가는 안장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탈 때도, 장화끈을 조일 때도, 허리 뒤에 손을 올릴 때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며 모든 동작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듯 진행되었고 그 사이 어디에도 전날 있었던 일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는 순간순간 허벅지 안쪽에서 스치는 감촉이나 고삐를 손에 쥐는 위치가 조금씩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내 허리를 잡을 때 한 번 더 손바닥을 눌러 고정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더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동작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일부러 바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모래가 조금 날리는 바람 속에서 그는 말 고삐를 당기다 내 손등을 잠시 붙잡았고 나는 그 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팔꿈치와 가슴 사이가 스치며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벤치 옆에 수건을 놓고 자리를 떴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다리를 모았으며 햇살 아래 젖어 있는 바닥을 보며 다음번에 그와 다시 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먼저 벗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승마장에 도착했을 때 마구간 앞 작은 벤치에는 수건이 접힌 채 놓여 있었고 안장은 말등 위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으며 그는 말없이 장갑을 낀 채 고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화를 신고 고삐 옆에 섰고 그는 나를 한번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말고삐를 건넸습니다. 말은 천천히 울타리 밖으로 나가 움직였고 나는 안장 위에서 중심을 고정한 채 두 손으로 고삐를 쥐고 있었습니다. 말이 흔들릴 때마다 허벅지 안쪽으로 눌리는 가죽의 감각이 몸 안쪽을 따라 내려갔고 그의 손이 허리 뒤를 받치며 안장의 끈을 조일 때 내 몸은 고정되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허리를 바로 세우라고 했고 나는 고개를 들어 햇살을 바라보며 등줄기를 세운 채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손바닥으로 허리를 눌러 자세를 맞춰주었고 그 움직임은 한 번도 거칠지 않았으며 천천히 안장을 타고 내려와 엉덩이 아래 안착되는 가죽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은 움직였고 그는 등 뒤에서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걷고 있었으며 나는 말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그가 만드는 속도에 따라 몸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는 말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고 그는 말의 고삐를 정리한 뒤 수건을 내 손에 건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을 닦았고 수건 사이로 퍼지는 냄새가 말 땀인지 사람 체온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가죽 장화끈을 느슨하게 푼 채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내 옆에서 등을 살짝 눌렀고 나는 저항하지 않고 안장 옆 짐칸에 가방을 내려두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자 안쪽은 어두워졌고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장갑을 벗고 손바닥으로 내 어깨를 눌렀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두 손으로 허리끈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는 손을 등 뒤로 돌려 옷의 지퍼를 내렸고 지퍼는 천천히 내려가
속옷 위 등뼈까지 닿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옷을 완전히 벗지 않은 채 그의 손에 허리를 맡긴 채로 천천히 돌아섰고 그는 나를 안고 천천히 벽으로 등을 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리에서 엉덩이 아래로 내려갔고 나는 다리를 벌려 안쪽 공간을 열었습니다. 속옷은 허벅지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그는 허리를 낮춰 내 앞에 섰으며 손으로 다리 안쪽을 잡고 입구의 중심을 댄 뒤 한 번에 천천히 끝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몸은 벽에 닿아 있었고 두 손은 허리에 감긴 채 움직임을 막지 않았으며 그는 안쪽으로 허리를 눌러 내 안에 가득 찬 채로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렸고 허벅지 안쪽으로 닿는 충격이 배까지 이어졌으며 나는 다리를 벌린 채 허리를 들어 올려 그와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는 등 뒤를 붙잡고 움직였고 나는 안쪽을 따라 말없이 반응하고 있었으며 속에서는 젖어나오는 감촉이 소리 없이 다리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깊이 들어온 뒤 움직임을 멈췄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등 뒤에 남아있는 체온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승마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던 아침, 빈방 창문을 열자 먼지가 떠 있었고 옷장 안쪽에 걸린 승마복 소매를 손으로 쓸어내며 이름 모를 감촉이 천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물을 끓이고 컵을 닦으며 방 안을 정리했고 커튼을 걷자 창문 밖 나무 그림자가 바닥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마구간 안에 있을 것이고 그도 안장을 정리하며 고삐를 묶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고 옆에 늘어놓은 장화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나는 손으로 닦은 뒤 발을 넣었고 승마복을 입는 동안 그날의 움직임이 천위로 지나갔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고삐를 정리하고 있었고 말은 울타리 옆에서 조용히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나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말 위에 올랐을 때 안장은 이전과 같았고 등 아래로 눌리는 가죽의 감각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으며 그는 발끝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고삐의 방향만 잡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세우는 동안 그의 손이 뒤에서 허리를 짚었고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말의 숨소리만 바람 사이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길지 않았고 나는 벤치에 앉아 허벅지를 풀며 장화를 벗었습니다. 그는 고삐를 말의 목에 감으며 말없이 물통을 꺼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벤치 옆에는 반쯤 말라있던 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놓아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햇빛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말의 목덜미를 닦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말 옆에 걸린 가방을 챙겨 울타리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바람이 불었고 바람은 종아리 쪽으로 들어왔으며 허벅지 안쪽으로 지나가는 감각이 가죽보다 얇고 그의 손보다 훨씬 가볍게 스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내 손에 남은 고삐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내렸고 나는 승마장을 찾지 않았으며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그가 물에 젖은 고삐를 말 목에 걸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다시 승마장에 나갔을 때 그는 말 옆에 서 있었고 나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안장을 확인했고 그는 장갑을 벗지 않은 채 내가 발을 딛고 올라서는 동안 허리를 짚지 않았습니다. 그날 훈련은 조용했고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 위에서 내 허벅지와 안장이 맞닿는 감촉 사이로 가죽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다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에 도착한 날, 하늘은 흐렸고 말은 울타리 너머 고개를 숙인 채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통을 들고 있었고 내가 들어섰을 때 고개를 들지도 않았으며 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말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말의 등에 얹혀있던 안장은 이미 끈이 반쯤 조여져 있었고 가죽은 말의 등에 딱 붙은 채 가볍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지 않았고 나는 발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이 등 뒤에 닿았고 허리 아래를 잡아 균형을 맞춰주는 움직임이 이전보다 느리게 밀려왔습니다. 말은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고삐를 잡은 채 나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옆구리에 닿았고 나는 안장 위에서 몸을 세우며 허벅지 안쪽에 쌓이는 긴장과 가죽의 눌림을 따라 몸의 중심을 안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나는 말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와 말의 뒷다리를 닦았고 나는 장화를 벗은 뒤 발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와 말없이 수건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받으며 손끝에 남아있는 땀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나는 수건을 무릎 위에 놓은 채 그가 고삐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마구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고 나는 가방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장은 벽에 기대져 있었고 그는 조용히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가 벽에 등을 기댔을 때 그는 옷을 벗지 않은 채 다가왔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고 내 몸을 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붙였고 나는 다리를 벌려 그의 무릎을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속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는 허리를 숙여 허벅지 안쪽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손을 안으로 밀어넣지 않았고 속옷 사이로 가볍게 압력을 줬습니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리로 그를 고정했고 그는 벽을 짚은 채 허리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속옷 천이 밀리면서 그의 중심이 들어왔고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채 안쪽을 한 번에 채워 넣었습니다.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가 천천히 허리를 눌러올 때마다 벽과 몸 사이가 조여졌고 속에서는 마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손은 허리를 잡고 있었고 움직임은 느렸으며 안쪽에서 번지는 감각은 가죽보다 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 귀에 숨을 섞지 않았고 나는 그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몸을 기댄 상태로 허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몇 번 반복되었고 안쪽에 모이던 압력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까지 밀어넣은 뒤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팔을 내리지 않은 채 그의 체온을 몸 안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조용히 고개를 내리고 있었고 마구간 옆풀 위에는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통을 놓고 서 있는 뒷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고 있었고 나는 벤치에 앉아 장화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말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그의 손은 고삐를 정리하는 동작에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훈련은 없었습니다.
나는 말 위에 오르지 않았고 그도 안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벤치 옆 마른 흙 위에 말없이 마주 서 있었고 햇빛은 울타리 너머로 비스듬히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등 위에 떨어지던 햇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다시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고 나는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붙잡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고삐에 연결된 줄을 살짝 당기며 고개를 돌렸고 그는 그 움직임에 따라 조용히 다가가 고삐를 다시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고 벽에 걸린 안장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등 뒤로 내려왔지만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고 그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안장은 말없이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가죽끈은 풀리지 않은 채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몇 분을 더 서 있었고 그는 장갑을 벗지 않은 채 가방을 들어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등을 돌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발끝이 울타리 자갈 위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는 조용했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마구간 안에는 말의 발굽소리만 남아 있었으며 나는 울타리 옆으로 걸어가 빈 벤치에 앉아 손바닥을 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의 가죽끈을 쥐고 있었던 감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오후 햇빛을 따라 움직였고 그가 닫았던 문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나는 일어나 그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울타리 너머 말은 여전히 조용했고 등 위로 햇살이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없어진 자리에 말의 숨결만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숨결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다음 날이 와도 그는 이 마구간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 어딘가에는 그가 남기고 간 움직임과 체온이 아직 안장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울타리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햇빛은 등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삐를 당기던 손의 감촉, 허리를 지탱하던 압력, 무릎 안쪽으로 스쳐간 손등의 온기까지 모두 말 위에 남겨두고 천천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를 잇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말의 걸음처럼 느리고 울타리처럼 조용하게 그는 내 일상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없어진 자리에 말의 숨결만 남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안장 위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마주할 것처럼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울타리 너머로 사라진 뒷모습이 마음에 오래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함께였던 시간이 짧았어도 그 온기만큼은 조용히 남아 일상의 틈마다 스며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어느 오후 그 이름 없는 감각이 당신 곁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